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논란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밖에 나와서 한 인터뷰 내용과 실제로 본인이 또 따로 한 얘기들이 접점이 없어서 더욱더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채널A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2017년 11월과 12월쯤 이때가 그러니까 2018년 6월 13일에 지방선거가 있었으니까 그 한 7개월 전쯤이겠죠. BH에 이제 불러와 청와대입니다. 무슨 얘기가 있었다. 어디든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다. 자, 어디든 가야 한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게 또 이제 이 논란이 되자 청와대와 국회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기도 했었다라는 얘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보도 논란이 일었던 그날 저녁에는 또 검찰에서 이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는 아니라고 진술을 했고 친구들 안부차 고생했는데 자리 받아서 사적 얘기는 했었다. 이게 어떤 게 사실일까요? 그러니까 송철호 울산시장과 묘하게 이제 여러 선거 국면마다 꼬여서 본인 스스로가 조금 불이익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근데 본인이 하는 얘기하고는 지금 굉장히 괴가 다른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이 신병을 좀 읽어보면 하고 싶은 말 다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죠. 명색이 민주당의 최고위원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도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고자 지금 예비 후보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금 사건은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뭔가 선거 공작을 했다라고 하는 의혹과 관련되어 있는 발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선에 나가지 못하게 일종의 압력이나 이야기가 있었던 거 아니냐. 바로 그 대목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발언 한마디가 굉장히 신중하겠죠. 본인도 경찰이나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얼마나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당초 했던 얘기가 저는 상당 부분 진실이라고 봐요. 청와대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데 검찰이나 경찰 수사할 때 또는 언론을 해가지고 2017년 11월과 12월 이때는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뭔가 작업을 했을 그 점이거든요. 그때 청와대에서 무슨 얘기가 있었다 그 말할 수 있습니까? 찌지 않았는데도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의 후보로 나선다고요? 국회의원 말도 안 되게 있었는데 말하고 보니까 이거 큰일 났네? 어떡하죠 그러면은 그거는요 그냥 친구들끼리 사직해서 한 얘기예요. 이렇게 말을 빼고 있는 거죠. 너무도 무책임한 얘기고 이 사건을 볼 때 전체적으로 지금 한국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정조사 까미입니다. 이거는 밝혀야 할 대목입니다. 그런데 국정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정상화돼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될 가능성은 없기는 합니다만은 2017년과 2017년 그 처음에 울산광역시장 후보를 놓고 일어났던 모종의 이 작업들을 보면은 상당히 국민들부터 의구심을 살만한 대목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했던 이야기 두 개가 너무 다른 상황이죠. 물론 경선을 해서 누가 이기고 또 누가 나와서 누가 출마해서 시장이 될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본인의 의지였건 아니면은 주변의 이야기였건 경선에 일단 나가지 않았고 그랬으니까 친구들하고 모인 자리에서 야, 너 경선 안 나가서 이렇게 송철호 시장이 좀 이득을 본 거 아니냐? 그럼 너도 뭐 한 자리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근데 또 앞서 한 얘기는 언론의 인터뷰는 청와대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다. 이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BH를 파는 사람들 보면은 청와대에 아는 사람 한두 사람 있으면은 청와대에 그 사람 얘기 나오면은 그거는 BH하고 얘기됐어. 이렇게 좀 부풀려서 얘기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자, 실제로 청와대에 근무하는 그 지역 후배나 뭐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사실 이 임동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험지에서 몇 번 떨어졌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딱 봐도 이번 판에 울산시장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본인 나가겠다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몇 번 낙선한 사람들 만나면 뭐하러 어려운데 나가려고 그러느냐.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어디 공공기관의 사장으로 가거나 좋은 자리로 가라. 이렇게 덕담이나 위로를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준다와 가서 일하는 게 어떠냐 완전 다른 그렇죠.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BH가 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이 사람을 갖다가 경선에서 배제시키기 위해서 대가성으로 총영사나 또는 공공기관장을 갖다가
공기업의 뭐 사장이나 이런 걸 제안을 한 건지 예. 아니면은 덕담으로 뭐하러 어려운데 또 후보로 나가지도 못할 거 뭐하러 고생하냐 차라리 좋은 자리 나오면 그 좋은 자리로 가는 게 훨씬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위로와 덕담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갖다가 마치 청와대에서 뭔가 자신을 갖다가 회유하기 위해서 자리를 한 것처럼 이렇게 언론에 인터뷰를 했다가 이게 모닥불에다가 기름 껴안고 나서 물인 줄 알았다 이런 얘기처럼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 본인 입에서 나온 얘기니까 본인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예.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것을 얘기한 사람은 누군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뭐 특검이 가든 아니면 검찰에 가든 본인이 좀 이거는 밝힐 필요가 예. 있다고 봅니다. 뭐 오사카, 고베, 일본의 총영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익숙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경수 이사가 드루킹에게 제안했었다. 라고 드루킹이 얘기했던 그 오사카 총영사관. 일본 영사관이 뭐 좋은 자리인가요? 뭐 다들 그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아니면 보훈으로 줘야 되는 자리 그런 자리입니까? 사실 총영사 보면은 뭐 LA 총영사도 예. 그렇고 중국의 뭐 선양이나 우리 교포들이 많이 사는 지역. 특히 이제 제3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비자 발급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이제 노른자위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선거 때 소위 그 농공행상이라고 그러죠. 예. 그동안에 고생했던 사람들에게 출마를 못하는 사람들 또는 이런 사람들에게 좀 공기업의 사장이나 감사나 뭐 예. 이렇게 해왔던 게 관행인데 좀 문재인 정부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좀 그런 측면에서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최소한의 검증 그리고 자격 요건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리가 가야 되는데 이게 집권 초기에 마치 이제 그 농공 행산처럼 뭐 이게 뭐 아직 사실 여부가 밝혀지지 예. 않았지만 드루킹에게 뭐 오사카 총영사 얘기 나오고 또 이번에 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뭐 총영사 얘기가 나오는 예. 거 보면 이런 것들이 일종의 농공 행상식으로 자리 배분으로 나눠 먹기 예. 식으로 흘러간 게 아니냐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하거나 또는 예. 좀 대우 각성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당선이 되고 대통령에 그리고 정부가 꾸려지는 초기에는 뭐 분위기가 뭐 좋고 그런 상황에서 말 그대로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추진될 이야기와 뭐 이런 자리들이 있는데 노력하고 고생했으니까 거기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은 또 완전히 다른 얘기라. 예. 다른 얘기죠. 그런데 집권당이 되면은요, 대통령의 당선에 대해서 집권당이 되면은요, 예. 이런 자리를 가지고 논고 행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많이 받았습니다. 예.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보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뭐 좀 예. 하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무책임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밖에 나가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못하는 거죠. 왜? 그냥 특담을 하는 얘기예요. 이를테면 박창원 교수인데, 박 교수님 지난 대선 때 수고하셨으니까 뭐 센다임 갔다 오시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걸 박창원 교수가 딴 데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예. 딴 데 가서 얘기한다는 얘기는 뭐죠? 책임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지 않고서 얘기 못하는 겁니다. 예. 바보가 아니면은. 그럴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들은 당연한 이야기다. 거죠. 들만한 얘기. 다만 그거를 공식적으로 들었다고 얘기하면은 문제가 커지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할까요? 비공식적으로 들었다. 뭐 사적인 자리에서 또 그 뭐 사적인 자리에서 저녁 먹으면서 그렇죠. 뭐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었다. 아니 공식적인 자리에서 청와대에서 불러가지고 총사 센터에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말 안 합니다. 밖에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면 제의를 하면서 오케이 되면 그걸 가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해가지고 예. 결정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예. 말을 이렇게 돌리고 보면은 그런 제안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앞서 박 교수님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최근에 이 외국에 나가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도 그렇고 이 동남아도 그렇고 뭐 영사 대사관 업무가 생각보다 훨씬 더 질이 떨어집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 문재인 정부에서 일본의 총영사 무슨 센다이, 오사카, 뭐 고베 이런 자리에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면 다른 데는 어떨까요? 저 그거 궁금해요. 정말로 궁금합니다. 미국에는, 베트남에는, 중국에는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전문가 인사가 가지 못하는 그렇죠. 상황이 되는 어마어마한 건가? 이런 일이 아마 많았을 것 같아요. 예. 일본만 문제가 이제 김경수 경남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만 문제되고 있는데 예. 그거 보면은 그런 분위기와 시류를 감안해 볼 때는 정권을 만들고 난 다음에 분명히 이런 얘기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예.